그 노인 말입니까?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늘 구부정한 허리, 낡은 점퍼, 손엔 오래된 쓰레기 집게 하나. 말수는 적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구석을 청소하던 남자. 이름은 박노인, 올해로 73. 단지 경비로 일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문 앞에 서서 아침마다 주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던 그의 모습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배경처럼 존재했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며 지나치기 바빴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 주민자치회 회장이자 사동에 사는 이명숙 씨 중년을 넘긴 그녀는 고급 브랜드 옷을 즐겨 입고 말끝마다 내가 이 단지를 얼마나 위해 애쓰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봐요, 박경비. 이거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한 거 같은데? 대체 뭐 하셨어요? 그 손 좀 가만히 못 있겠어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들쑤시지 말고요. 그녀는 말끝마다 명령조였고 언제나 목소리는 단호하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까지 그녀를 따라 박노인을 불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말합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좀 무서워. 이상한 말 자꾸 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노인이 종종 경비실에서 꺼내는 낡은 서류더미, 영어와 수식이 가득한 복잡한 도면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그림들은 사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이면 구석에서 무언가를 조립하듯 끼우고 돌리고 가끔 작은 회로 기판을 손질하곤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그걸 보고 수군댔죠. 저 나이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거 아니야? 저런 분한테 우리 집 열쇠를 맡겨도 되나 뭘. 그러나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 기계 부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루는지. 어느 날 경비실 앞벤치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하나가 호기심에 다가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박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란다. 그 대답은 아이에겐 그저 알쏭달쏭한 말일 뿐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든 경비원, 조용한 노인, 조금 괴짜 같은 사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도 깊은 통찰이 담긴 눈빛. 단지 내에는 박노인의 존재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불편했고 누군가는 그를 창피해했습니다. 특히 이명숙 회장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품격이 떨어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복장에 그런 태도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주민들. 그들의 말과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이 세상을 한때 바꾸었던 사람이었음을. 그가 개발한 기술이 지금도 수많은 병원과 군대,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그날까지. 그는 묵묵히 청소기를 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쉽게 판단하지. 겉모습만으로. 박노인은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그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회장인 이명숙 씨는 그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이명숙 씨는 박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경비, 이 쓰레기 좀 보세요. 어제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요?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명숙 씨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렇게 일을 대충 하실 거면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우리 아파트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진짜 일 못하시네. 그러게 왜 저런 분을 계속 고용하는지 모르겠어.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단지 내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달려가 아이를 부축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나무랐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아이를 만지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박노인은 당황하며 손을 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박노인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낡은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 그러나 그 순간 경비실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소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박노인은 놀라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단다. 소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어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연구하던 것들이야. 이제는 쓸모없지만 말이야.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런 어려운 걸 연구하셨다니.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그러나 소년과의 이 작은 대화는 박노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지만 아직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명숙 씨는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박노인의 해고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박경비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들어 일 처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박노인은 경비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가.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진짜 정체가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모여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숙 회장은 그의 해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의 품격을 생각해 보세요. 박경비가 여기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태도나 일 처리 방식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숙 회장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여성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김연아 변호사입니다. 박노인께서 저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노인이 변호사를?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박노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저 경비원으로만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명가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노트북 화면에는 박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가 개발한 다양한 발명품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화면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한 주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젊은 시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그의 업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명숙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박노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리며 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가 여러분께 알려지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명숙 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노인, 그동안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길 바랍니다. 주민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박노인을 존중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경비실을 자주 찾았고 어른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며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과거와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바람 이야기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